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망하면 또 시도한다는 젊은 페이가 문제일 텐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장사 같은 거, 자영업이죠, 자영업. 요즘에는 어떤 자영업이든 다 뜯어말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분위기 보더라도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자영업의 어떤 현실을 이제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뭐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예. 대부분 보면 이제 망하는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뭐 치킨집 아니면 뭐 배달 전문점, 뭐 김밥집, 그리고 뭐 핫도그집, 동네 흔히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망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말 있어요. 망할 거면 젊을 때 망해라. 뭐 그런 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에 창업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 창업자도 많이 생기는데 이거 안 좋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가 젊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생 경험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직장 생활도 얼마 안 해봤을 테고. 그리고 이제 창업하면 이제 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자기가 가진 돈을 많이 못하니까 대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절대 다수는 잘 되지 못해요. 보통 우리나라 자영업이 아무리 길어봐야 5년 안에 다 망합니다. 5년 안에. 네. 여러분들 얼마나 자영업이 잘 망하는지 확인하려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있잖아요. 뭐 네이버 지도뷰나 아니면 이제 뭐 다음 로드뷰 있잖아. 여러분 동네 검색하시고 있잖아. 여러분 동네 검색하시고 여러분 동네를 예, 거리뷰로 보신 다음에 그럼 사진 찍어서 보이잖아. 그러면 연도를 바뀌어가지고 지금 2025년이죠. 2020년을 바꿔서 한번 보세요.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동네 가게 싹 다 바뀌어 있어. 남아있는 게, 저희 동네도 남아있는 게 세탁소, 그리고 뭐, 국밥집. 요 두 개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로. 그러면 뭐예요? 웬만하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 두 가게 말고는 다 못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영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에 잘 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일반 사회 한번 망해버리면 이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이게. 예. 아무리 요즘에 자영업이 뭐 대중화되었다 하더라도 창업비는 엄청 비쌉니다. 저가형 카페도 창업비가 엄청 비싸요. 저가형 카페도 보통 한 10평에서 15평 사이인데 그거 창업하는 데만 이것저것 다 합치면 큰 거 두 장 이상 들어갑니다. 2억 이상. 그러니까 커피만 저가형이지 창업은 절대 저가가 아닙니다. 왜냐?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다고 혹시라도 뭐 꺾이거나 잘 안 되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빚쟁이 돼가지고 이제 다 갖고 털고 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그 웬만한 자영업은 다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인식이 그래요. 뭔가 밖에서 사 먹는 게 돈 아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밖에서 뭔가 사 먹는 게 비싸기도 하고 내가 지금 금전적 여유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요즘에 뭐 500원, 1000원 차이에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본사에 줘야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가격 유지하면 사람들이 가격보다 많이 느껴. 너무 비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방문을 줄이겠죠. 그럼 매출이 떨어지겠지. 치킨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치킨을 어제 테이크아웃 가져갔어. 그 두 마리 치킨 있잖아요. 두 마리 치킨이 사실 두 마리 치킨이 아니죠, 이게. 좀 쪼매난 닭을 두 마리 튀긴 거죠. 일반 한 마리 닭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야. 그게 25,000원 하더라고, 25,000원.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3만원 돈이죠. 아마 서울 같은 데 이것보다 좀 더 비쌀 거야, 이게. 저도 치킨을 잘 안 먹어요. 저도 올해 한 두 번째 먹었나? 예,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어제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시켜줬습니다. 확실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조만간 치킨도 3만원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5,000대까지 가는데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자주 안 먹어요.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하죠. 시켜 먹을까 말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한 번 올라가 음식 가격은 안 내려가죠. 한 번도 내려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라가면 내년에도 올라가겠죠. 왜냐? 내년에 시급 오르니까 보통 시급 오르면 다른 물가 다 올라가죠. 뭐 세금 올라가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식자재비 올라가고, 뭐 배달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가격도 올라가겠지. 뭐 지금보다 음식 가격 더 오르면 사람들이 또 사 먹을까? 더 안 사 먹겠죠.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거나 인기 많은 그런 메뉴가 아니라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인 약간 도파민 계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상가 중개를 했었는데 오시는 수많은 손님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막 개업하시는 분, 자본 3천만 원도 없는데 그냥 시작하는 분, 왕년에 큰돈 한번 벌었는데 망하신 분. 그런데 여기서는 망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1. 명동에서 두부 장사로 큰돈 버셨다는 분. 코로나 때 상권이 죽어 망하게 돼서 강남으로 오셨는데 문의 끝에 삼성전자 근처 아파트촌으로 두부 가게를 여셨습니다. 역시 오래가지 못했고 2년 사이 없어졌더군요. 2. 역삼동에서 오피스 디포 하시던 분. 매장이 3개였는데 큰돈 만지시다가 시대가 변했죠. 오피스 디포 비싸잖아요. 3군데 다 접고 양재 쪽 와서 다시 부활을 꿈꾸신다며 지하 2층에 배평으로 오픈시켜드렸는데 역시나 3년을 못 버티고 지난달 폐업하셨네요. 3. 코로나 때 배달 장사 잘 된다고 고스트 치킨처럼 한다고 배달 전문점 차리신 젊은 폐기의 두 분. 코로나 끝날 때쯤 망해서 인테리어비 싹 다 날리고 가게 접었습니다. 그 오픈할 때 음식 냄새 건물지가 싫어서 엄청 고생하다 최종 옥상으로 매연 빼는 걸로 합의 보고 어렵게 도장 찍은 건데 역시 3년을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들어 소문을 들으면 다른 어딘가에서 또 장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젠 장사에 대해 좀 알 것 같다고 하시며 더 작은 가게라도 여시는 거죠. 그 오픈빨 때랑 가끔 순수익 천 찍어서 그런 건지 적자나는 달이 분명히 있어서 망하는 건데 그때를 못 잊어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 주식이나 코인처럼 말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장사라는 게 그래 약간 마약 같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망했으면 난 장사에 소질이 없구나. 접어야 되는데 접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아예 내가 장사에 재능이 없어. 그러면 2번 안 해요. 근데 어설프게 재능이 있어. 이게 더 문제야. 자, 3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예 장사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돈을 안 벌었던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어. 근데 완전 대박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어설프게 운 좋아서 시기 잘 맞아서 좀 몇 달 좀 잘 벌었어. 근데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거죠. 주식이랑. 주식도 보면 돈 크게 잃으신 분들 보면 손해가 본 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소액으로 재미있는데 재미를 봤어. 근데 재미를 봤는데 그 맛을 못 잊는 거야.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예 장사를 폭삭 망했으면 아예 내가 뭐 음식도 못 만들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장사 진절번이 나서 쳐도 안 볼 거잖아. 근데 약간의 재미를 또 할 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차리면 빚만 늘어나죠. 빚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창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벌어놨던 거 다 까먹었는데 그럼 또 창업한다는 거 뭐예요? 대출을 또 받는다는 얘기죠. 아니 부모님한테 또 손벌린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이분들 3명이 나이가 먹었을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이제 와서 다른 걸 하기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자영업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보통 자영업을 접으면 일할 게 없어요. 이게. 일할 게. 보통 요즘에 자영업 폐업하고 하시는 일이 대부분 뭐냐면 배달 쪽이 배달 쪽. 보통 배달, 뭐 택배 상하차, 물류, 노가다 이쪽인데 노가다는 요즘에 안 좋고 택배 물류도 굉장히 치열하고 예. 그럼 갈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어요. 이게 배달. 근데 배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을 직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면 이제 완전히 딱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미련 두는 거죠. 이게. 계속.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음식 장사로 뭔가 논문하는 분들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잘 되는 분이 있어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젊은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매출 얼마 찍었다.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속으시면 안 되냐 하면 그런 영상들 좀 함정이 있어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돈 문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적어도 한 10년 동안 돈 제대로 벌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도 인터뷰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인터뷰는 못 따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거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야. 그 자영업 사장인데 이제 그 인터뷰 따가지고 그분들 일하는 거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 같은 거. 그 보면 좀 함정이 많아요. 대부분 뭐냐 하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거 이제 보여주려고 영상 찍는 것도 있지만 자기 가게를 어떻게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장사가 정말 잘 되면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얼굴 비춰가면서 내 가게 보여줘가면서 조리 과정 보여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시간 지나서 봐야 돼. 얼마나 살아남을지. 장사는 변수가 많습니다. 장가 잘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좀 있어. 근데 오랫동안 장사 잘 되는 것을 유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에 잘 된다고 그 사람 믿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3년 뒤, 5년 뒤 봐야 돼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분야에서. 아직도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그때로 사업이 좀 꺾여가지고 뭐 가게를 접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음식 장사는 힘들 것 같아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유튜브 보면서 함부로 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